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의 합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절실하게 희망해 왔는가의 합계이다. 스페인 철학자 호세 오르데가 이 가세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가지에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소설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읽어왔던 소설책 중에서 재미있었던 책들을 선정해서 제 마음대로 순위를 정해보았습니다. 순위 선정 기준은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덮지 못하고 제가 밤새서 읽었느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느냐, 장면 하나하나가 기억에 오래 남았느냐로 삼았습니다. 몰입감, 속도감, 감동, 반전, 이 네 가지 항목에 별점을 주었는데요. 별점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제 마음대로 뽑은 재미있는 소설책 영예의 3위,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소설은 추리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시작은 무카이 사토시라는 주인공이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면서 흥미진진해집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무카이 사토시는 1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무카이 사토시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의 반이 멍으로 뒤덮여져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시설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놀림과 괴롭힘을 받으며 점점 폭력을 일삼고 문제아가 되어 소년원을 들락날락 거리게 되는데요. 돈을 모아서 성형수술로 얼굴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그는 야쿠자가 이끄는 사기 도박에 연루되어 큰 빚을 지고 맙니다. 야쿠자에게 도망다니다가 그는 한 다리 위에서 한 노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노파는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노파의 딸을 비참하게 살해한 살인범들이 15년 후에 교도소에서 나오는데 그들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은 시한부 인생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준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하는데요. 사면 초가에 빠진 그는 15년 후에 그 살인범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죽이겠다는 약속을 하고 노파에게서 전 재산을 받아 성형수술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아내와 딸이 생기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15년 후인 지금 그는 노파와 한 약속을 지키게 될까요? 노파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금 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몰입도를 쫙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책의 문장은 군더더기가 없고 간결하고,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이 속도감 있게 흘러가기 때문에 얇지 않은 책이지만 굉장히 빨리 한 번에 쭉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책에 점수를 준다면 몰입감 5점, 속도감 5점, 감동 2점, 반전 3점입니다. 제 마음대로 뽑은 재미있는 소설책 영예의 2위는 사일런트 페이션트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혼생활 7년째인 가브리엘은 유명한 패션 전문 사진가이고 그의 아내 엘리샤는 화가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집에 돌아온 남편을 의자에 놓고 얼굴에 총을 쏘아 죽이는데요. 남편을 죽이고 난 후에 그녀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남편을 죽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그녀는 입을 굳게 닫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법정에서 그녀의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그녀는 범죄자 정신병원 그룹에 수감됩니다. 이 소설은 테오 파버라는 심리 상담가가 이야기를 주로 이끌고 가는데요. 그는 엘리샤를 만나 상담하기를 원했고 입을 열지 않는 엘리샤를 상대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설에 들어가기 전에 첫 장을 펼치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왜 말하지 않는가? 에우리피데스 알키스티스. 입을 열지 않는 엘리샤는 자신의 자화상으로 읽는데요. 그것의 제목 또한 알키스티스입니다. 에우리피데스는 그리스 비극 3대 작가인데요. 그의 첫 작품이 바로 알키스티스라고 합니다. 알키스티스의 이야기는 헤라클레스가 아주 작은 나라 페라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페라이 왕 아드메토스와 알키스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드메토스는 아폴로 신을 8년이나 종으로 부린 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원인 모를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아폴로 신은 자신에게 호의를 많이 베푼 아드메토스를 살리고자 운명의 여신을 찾아가서 그를 살릴 방법을 묻습니다. 아드메토스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면 그는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부모조차 대신 죽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알케스티스는 남편 대신 죽겠다고 결심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소설은 영화 관계자가 그 자리에서 읽자마자 영화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흡입력이 대단하고 책을 읽으면 장면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듯이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여기서 잠깐 저자 소개를 한번 하고 갈게요. 저자는 이분입니다. 알렉스 마이클리디스. 사이프러스에서 그리스계 사이프러스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에서 시나리오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일런트 페이션트가 첫 소설이다. 이 소설은 작가의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치밀한 심리 묘사와 장면 묘사가 정말 탁월합니다. 분명히 소설의 첫 문장에서 남편을 죽였을 때 엘리샤 베런스는 33살이었다. 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그녀가 진짜 남편을 죽인 걸까? 아닌 걸까? 그리고 정말 그녀는 미친 걸까? 아니면 제정신일까? 끊임없이 혼란을 줍니다. 그녀의 심리 상담가인 테오조차도 정신적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환상일까? 계속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도무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이야기들을 얽히고 살펴서 진실 공방을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으로 모든 매듭이 쫙 풀리는데요. 그녀가 남편을 죽이고 나서 왜 입을 다물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소설 처음에서 언급한 알케스티스는 이 소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면 좀 깊이 있게 이 소설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소설에 준 점수는요. 몰입감 5점, 속도감 4점, 반전 5점, 감동 2점입니다. 제 마음대로 뽑은 재미있는 소설책 영예의 1위는 나이팅게일입니다. 이 책은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감동과 여운이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제가 올해 읽은 소설책 중에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 소설은 2015년도에 아마존 최고의 책으로 43주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해요. 1년이 52주니까 거의 10달 동안이
2번이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킨 건데요. 이런 영예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카리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격과 추구하는 이상이 극과 극인 10살 터울의 자매인 비안느 모리악과 이사벨 모리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게 되고 전쟁에 휘말리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나이팅게일, 본문 9쪽. 1995년 4월 9일 오리건 해안엔 한 할머니가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한 신분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줄리엣 제르베즈. 그것을 본 그녀의 아들이 묻습니다. 줄리엣 제르베즈가 누구예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인 비안느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반항적이고 독립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이사벨은 기숙학교에서 당당한 소녀로 커가는데요. 그녀는 전쟁이 일어나자 독일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레지스탕스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정보원이 되어 위험천만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추락한 비행기의 영국 조종사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탈출을 돕는데요. 언니 비안느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자 그녀의 딸 소피와 함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집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이 날 줄 모르고 독일군들은 먹을 음식과 전쟁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집을 점령하게 됩니다. 비안느의 집에도 독일군 대위, 백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요. 배급받은 음식은 점점 줄어들고 겨울이 다가오자 추위와 배고픔으로 비안느와 소피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소피가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오가는 병에 걸리게 맙니다. 비안느는 그녀의 곁에서 어떤 것도 해줄 수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함께 살던 대위 백은 소피에게 약을 구해다 주고 그녀들이 먹을 음식과 추위를 잊게 해줄 땔감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인 앙뚜앙의 안부를 전해주고 편지를 전달해주는 호의를 베푸는데요. 적군에게 도움을 받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그녀는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누가 그녀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을 구해준 은인인데 말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펑펑 울었는데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슬픈 장면이 있어요. 비안느에게는 라헬이라는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비안느는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잡아간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녀는 라헬의 가족이 한밤중에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그들이 도망가는 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라헬의 딸인 사라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감정이입이 더 됐던 것 같아요.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라헬에게는 자신의 딸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아들 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안느의 지하실에 숨어 지내게 되는데요. 잠깐 나온 사이에 라헬은 경찰의 눈에 띄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순간 라헬은 자신의 아들인 아리를 비안느에게 맡기고 자신은 잡혀가게 되는데요. 비안느는 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막 말을 시작한 아리에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혹독한 연습을 시키는데요. 전쟁이 끝나자 그녀의 집에 라삐가 찾아옵니다. 그는 아리의 친척이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으니 그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비안느는 아리가 어려서 양심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기억 못하는 남자의 한 명이 빠진다고 무슨 대수일까 싶겠지만 우리에게 그 아이는 미래입니다. 부인이 본인과 다른 종교로 아리를 키우고 기억나면 회당에 데려가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아리는 본래 자기 모습으로 자기 민족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분명히 아이 모친도 그걸 바랄 겁니다. 나이팅게일 본문 719쪽. 결국 비안느는 아리를 나피에게 보냅니다. 사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잖아요. 비안느와 아리는 가슴 찢어지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저는 라피의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해외에 입양 보냈던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잖아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한 명의 아이라도 민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민족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저와 제 아이들이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라는 것이 정말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세대는 부족함 없이 풍요를 만끽하며 살았잖아요. 이런 풍요가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았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은 잘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이 책은 전쟁의 참상이 어떤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비안느가 추위에 떨며 배고플 때 저도 춥고 배고팠어요. 소피가 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을 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헬의 딸이 죽었을 때 저는 제 아이가 죽은 것처럼 마음이 찢어질 때 괴로웠는데요.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서 깊은 여운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몇 주 동안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았는데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배를 골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았음에 너무나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할머니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는 거의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요.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결과가 펼쳐지니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런 두꺼운 책을 단숨에 읽는 경험은 여러분에게 자신감과 성취감과 뿌듯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에 제가 준 점수는요. 몰입감 5점, 속도감 5점, 반점 5점, 감동 5점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초등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책 읽고 계시죠? 여러분의 매일매일 책 읽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